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날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요.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의 3호 사건, 공소장 유출 사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이 내용과 관련해 3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공수처가 이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그 교사들을 복직한 사건이 1호 사건이 되다 보니까 좀 부적절하다,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논란도 좀 의식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래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인 검사, 또 판사 이런 비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사 비위에 대해서 굉장히 앞순위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어떤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고발인이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3호 사건으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네.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이 됐잖아요. 네. 이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고발인 역시도 이 점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오늘 고발인 조사에 나섰는데 이번 사건의 줄 쟁점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지금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고발이 들어온 거고요. 법무부도 지금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건 지침 위반 정도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두 양쪽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공소장 유출 내용이 단순히 그냥 공소장 그대로가 나왔냐? 그게 아니고 공소장 일부 내용이 편집이 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실제 이성윤 지검장 관련된 내용 말고 그 외에 이성윤 지검장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네. 누군가가 이 내용을 다운받아서 본인의 어떤 임의대로 편집을 했고 그 편집된 내용이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점이 이제 법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검사들이 공소장을 쓸 때 참고하라고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외부에 유출을 하고 공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고발인 피고인 측의 그 변호인에게도 직접 전달하기 전에 유출됐다고 하는 부분은 법무부 훈령 지침에도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가장 큰 쟁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 하는 부분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두고 이게 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해당이 되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원본이 16쪽인데 유출본은 12쪽이에요. 그것도 편집돼서 일부 내용이 공소장 내용과 약간의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공소장 기소가 되고 나면 공개하는 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 훈령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막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컨대 박범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와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저촉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 대검에서는 그걸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은 지침 위반이다. 예를 들면 검사들이 행동하는 어떤 행동 강령이랄까 지침 이런 부분들도 법무부 훈령 여기에 대한 위반의 문제인 것이지 형사사법절차 전자와 촉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지금 사실은 의견이 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법원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어떤 그 온도차가 나는 배경까지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향후 수사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곧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이고 공개 재판에서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형사사법 관련한 정보들이 요즘에 킥스라고 해서 예.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 조회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해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 형사사법 절차 그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공소장 이런 것들을 일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데 이 법령에는 권한 없이 이런 정보를 열람하거나 또는 복사하거나 또는 전송하는 행위 각각을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해당 관련된 수사 검사가 아닌 검사가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권한 없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열람을 하고 이걸 또 누군가에게 전송을 했다. 뭐 예를 들면 보도가 됐으니까 아마 기자분들에게 일부 전송이 됐을 가능성을 네.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6개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이 위반이라고 한다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겨야 되는 네네. 문제가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되겠으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보다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또 네.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지침 위반 정도라고 한다면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수순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아무튼 뭐 말도 좀 어렵긴 한데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을 두고서 이제 서로 다른 해석을 공수처와 또 검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법무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 간 어떤 갈등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제 검찰과 결국 이제 공수처 이 둘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고 이게 뭐 법무부도 일정 부분 이제 개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크게 보면 법무부와 대검의 어떤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검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가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사법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처벌을 하는 것까지 가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설명한 이런 법이 있고 이 법에 보면 비밀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인 누설이 된 상태니까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제한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입장에서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 전 장관 때 마련이 된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소 사실이 유출되고 유포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냥 관행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온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침과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에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대검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이게 그렇게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지의 문제는 아니고 지침 정도로 보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훈령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피의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어떤 그 법률적으로 본인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방어권이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의대로 이게 유출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유출이 돼서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수사가 전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출되는 순간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순간 그게 범죄화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